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건 북마크에 두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10년 동안 의자에 앉아 자녀들이 당신을 돌보는 것을 원망하는 척 안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18년 동안 재활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만성관절통과 아침경직으로 고통받는 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마치 밤사이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현상 때문인데 아무도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이상 앉아 계셔야 됐나요? 처음 몇 걸음을 걸을 때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석 달 전 여기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한 사례 박 씨라는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계셨어요. 남편분이 2시간 후에 발견하셨는데 바닥에 누워 계시면서 혼자서는 일어나실 수가 없었습니다. 뇌졸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마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밤사이 무릎과 엉덩이 관절이 너무 굳어버려서 일어서려고 할 때 다리가 충분히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셔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시고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며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10명 중 4명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아침에 넘어지는 것이 노인 인구에서 고관절 골절의 1순위 원인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 중 83%가 전날 밤 잠자리에 들 때는 괜찮았다고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작위로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아주 특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천이 가장 낮은 지점까지 떨어집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관절, 안의 활액, 즉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천연 윤활액이 몸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있으면 걸쭉하고 끈적해집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이 그냥 관절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한겸증제를 처방하고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같은 약을 먹는데도 왜 어떤 환자들은 극적으로 좋아지고 다른 환자들은 계속 악화되는지를 수년간 연구한 끝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약에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그 중요한 시간 동안 몸을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에 있었습니다. 유연하고 통증 없이 일어난 환자들은 우연히 수면 자세로 올바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깨어난 환자들은 우연히 매일 밤 염증을 10배나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조정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의 자연 배출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림프계라고 불리는데 수면 중에 제대로 작동하면 관절 주변에 고이는 염증 단백질을 제거하여 그 끔찍한 아침 경직을 없애줍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라고 들었던 스트레칭이 실제로는 관절을 더 손상시키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와 압력 지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효과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머리를 왼쪽으로 끝까지 돌려보세요. 이제 오른쪽으로요. 그 뻐근함이 느껴지시나요? 그 저항감이요?
목이나 어깨에서 날카롭게 당기는 느낌이요?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무릎이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발가락을 만질 수 있나요? 단 1초라도 주저하셨다면, 그 뻐근함을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밤부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18년 동안 재활의학에 종사해왔고 서울의 가장 존경받는 병원들에서 일했습니다. 만성 통증과 아침 경직으로 고통받는 14,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노인들이 판자처럼 뻣뻣하게 깨어납니다.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벽을 붙잡고 화장실까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자녀들은 신음소리를 듣고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뭔가 위험하게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느끼시는 그 뻐근함은 관절, 근육, 근막에 갇힌 염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신다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신다면 3년에서 5년 안에 완전히 독립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한 여성분을 치료했습니다. 68세였어요. 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딸이 밀어드렸습니다. 박 씨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뼈를 뻣뻣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악화되었어요. 옷을 입을 수조차 없게 되셨습니다.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며 제 진료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녀를 홀로 키운 이 자랑스러운 여성이 이제는 완전히 남에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경직이 아침에 가장 심했는데 그 이유는 밤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그녀의 몸은 림프 배출을 막는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염증성 체액이 관절에 고이고 있었습니다. 근육은 8시간 내내 수축된 자세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본질적으로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원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낮 동안 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스트레칭을 더 하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이 약을 드세요. 하지만 그들은 몸이 스스로 치유되어야 할 8시간을 무시합니다. 그 밤 시간이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림프계는 잠자는 동안 80%의 청소 작업을 수행합니다. 근육은 이완되고 늘어나야 합니다. 관절은 수분을 재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면 자세가 이러한 과정을 막으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보다 더 나쁜 상태로 깨어나게 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자세로 잠을 잘 때, 특히 옆으로 구부리고 어깨를 앞으로 말고 무릎을 당긴 자세로 잠을 자면 압박점이 생깁니다. 이 압박점들이 림프액을 가둡니다. 림프계를 배수관처럼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를 구부리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노폐물, 염증 분자, 이 모든 것이 갇히게 됩니다. 그것들이 밤새 관절 공간에서 결정화됩니다. 아침이 되면 배출되었어야 할 독소가 축적되어 말 그대로 몸이 경직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스트레칭이 종종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유입니다. 경직된 상태로 깨어나서 차갑고 염증이 있는 관절을 스트레칭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극받은 조직을 본질적으로 찢는 것입니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수면 중에 경직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밤 동안 몸이 경직되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기존의 스트레칭이 실제로 상태를 악화시키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림프계가 숨겨진 열쇠입니다.
낮 동안 움직이면 중력이 모든 대사 노폐물과 염증성 체액을 하체로 끌어당깁니다. 발목이 약간 붓습니다. 무릎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잘못된 자세로 누우면 이 독성 체액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화됩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깨어날 때 몸이 콘크리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강남의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던 7년 차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라는 68세 여성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셔츠 단추도 잠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물리치료, 한겸증제, 비싼 보조제.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무시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의사가 목을 위해 권장한 대로 베개 2개를 베고 등을 대고 잔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저는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자세가 림프계에 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체액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염증을 청소하는 작은 필터인 림프절은 특정 부위에 모여 있습니다. 무릎 뒤쪽, 겨드랑이, 목을 따라 서해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를 압박하는 자세로 잠을 자면 말 그대로 몸의 배수 시스템을 막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막힌 상태에서 화장실 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노폐물이 역류합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경직된 상태로 깨어나서 즉시 스트레칭을 시작하면 여전히 염증성 체액으로 가득 찬 관절을 통해 강제로 움직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화된 노폐물을 연골 깊숙이 더 갈아 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칭 후 일시적으로 나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음날 아침 경직이 더 심하게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세 번째 요소는 압점입니다. 고대 의학은 이것을 이해했지만 현대 의사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활성화하면 신경계에 신호를 보내 밤새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7개의 특정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 지점이 아닙니다. 몸의 이완 반응을 조절하는 신경 집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박 여사에게 올바른 수면 자세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등을 대고 눕는 것도 아니고 공처럼 웅크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주요 림프절이 열려 있고 배수되도록 팔과 다리를 배치한 특정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눕기 전에 정확히 30초씩 눌러야 하는 7개의 압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단단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3일 후 그녀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깨어나서 바로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경직도 없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다시 정원 가꾸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바닥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자연스러운 설계에 맞서는 대신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몸은 매일 밤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개입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턱뼈에서 2손가락 너비 아래 기관 양쪽을 단단히 누르세요. 그 압통 지점이 느껴지나요? 그것은 막힌 림프절입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그 압통은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던 갇힌 노폐물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배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실 때 말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뻣뻣함이 단지 긴장된 근육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증이 단지 염증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 제 재활 클리닉을 18년간 운영해온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동안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쉬는 동안 몸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누우시면 관절과 조직에서 모든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인 림프계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만약 몸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도 아주 조금만 잘못되어 있어도 특정 부위에서 이 배출이 거의 완전히 멈춥니다. 염증 화합물을 제거해야 하는 체액이 그냥 그 자리에 고여서 관절 주변, 목 주변, 허리 아래쪽에 웅덩이처럼 쌓입니다. 아침이 되면 8시간 동안 축적된 노폐물이 조직에서 결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뻣뻣하게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의 첫 30분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조언은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잠들기 전에 차가운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실제로 신경계에서 보호 반응이 일어납니다. 몸은 그 스트레칭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밤 동안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성실하게 스트레칭을 한 후에 저를 찾아오는데 시작했을 때보다 더 나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자세가 먼저, 그 다음 활성화, 그 다음 휴식입니다. 정확히 그 순서대로요. 먼저 수면 중 중립 척추 정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을 끔찍한 각도로 하고 자거나 엉덩이가 회전되어 있거나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진 채로 잠을 잡니다. 이러한 각각의 자세가 주요 림프 통로를 막습니다. 목의 경우 옆으로 누웠을 때 귀가 어깨와 정확히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게요. 등을 대고 주무신다면 허리가 아치형으로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릎 아래에 지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선호도가 아닙니다. 적절한 배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쇄골을 만져보세요. 양쪽 쇄골 바로 위를 세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그 압통은 림프절의 우렬입니다. 잠자는 동안 어깨가 10도만 앞으로 말려도 이 부위를 통한 배출이 멈춥니다. 10도요? 그것이 상쾌하게 일어나는 것과 통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 눕기 전에 이러한 통로를 열기 위해 특정 압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 너비 위쪽에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양쪽 각각 30초 동안 세게 눌러주세요.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지점은 후경골동맥과 주요 림프관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것을 자극하면 밤 동안 하체로의 배출 흐름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잠만 자는데도 40% 더 많은 노폐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두개골 기저부, 척추 양쪽에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잠들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이 움푹 들어간 곳을 1분 동안 위쪽으로 눌러주세요. 이것은 후두하근의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와 목으로부터의 배출을 열어줍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환자들은 3일 이내에 아침 두통이 사라진다고 보고합니다. 1분짜리 실천을 3일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듣지 못하는 것인데, 잠자는 자세로 들어가기 직전에 특정한 동작 순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다리를 펴고 팔을 머리 위로 뻗으세요. 5초간 유지하세요. 이것을 3번 반복하세요. 이 압축과 신전 패턴은 복부 림프관을 수동으로 펌핑하여 몸이 더 느린 야간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체액을 미리 배출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총 자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8시간의 치유를 재프로그래밍 하는데 5분입니다. 이것이 몸의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또 다른 고통의 날을 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야간 프로토콜의 세 번째 중요한 단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자세로 눕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자세만이 아니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림프계는 제가 황금 배출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몸은 하루 종일 관절에 축적된 염증 화합물을 씻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특정 압점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이 배출 시간대가 닫힙니다. 독소가 갇힌 채로 남습니다. 염증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뻣뻣하고 아프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클리닉에서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모든 것을 시도한 후에 저를 찾아옵니다. 물리치료, 비싼 영양제, 코티손 주사까지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낮 동안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데 밤에 근본 원인을 다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 동안 움직이면 근육근막에 미세한 파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열은 염증성 체액이 모이는 작은 주머니를 만듭니다. 비가 온 후 움푹 패인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물이 배수되지 않으면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킵니다. 관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체액이 밤새 그 자리에 앉아서 결정화되고 굳어지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끔찍한 아침 뻣뻣함을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은 잠들기 전 정확한 압점 활성화입니다. 마사지가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활성화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정확히 7개의 지점이 있는데 올바른 순서로 눌렀을 때 림프계가 배출되도록 자극합니다. 수면 중 이러한 염증 부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지점은 무릎뼈 아래로 손가락 3개 너비만큼 내려간 곳 정강이뼈 바깥쪽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30초간 단단히 눌러주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둔한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이 지점은 하체 전체의 배출 경로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 지점은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부드러운 조직에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함께 사용하여 각 발목에 20초씩 압력을 가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혹이 있는데도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결정화된 염증 침전물입니다. 세 번째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허리 아래쪽 배꼽 높이에서 척추를 기준으로 정확히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좌우에 위치합니다. 양쪽을 동시에 눌러버려야 합니다. 손이 닿지 않으면 테니스공 2개를 깔고 누우세요. 40초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고관절 굴곡근과 연결된 근막이 풀리는데 이것이 아침 허리 경직의 주요 원인입니다. 4번째와 5번째 지점은 손에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물갈퀴 부분을 각 손마다 30초씩 깊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 손바닥 중앙, 작은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는 부분을 20초간 단단히 누르세요. 이 지점들은 상체 림프 흐름을 조절합니다. 6번째 지점은 목입니다. 턱, 바로 아래, 목 옆면에 세 손가락을 대고 머리를 반대쪽으로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누르세요. 각 쪽마다 15초씩 유지합니다. 절대 양쪽을 동시에 누르지 마세요. 7번째 지점은 이마입니다. 손끝으로 헤어라인을 따라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단단히 눌러주며 각 위치마다 5초씩 시간을 들이세요. 이 마지막 지점은 아침 두통과 얼굴 부기를 유발하는 체액 배출을 활성화합니다. 전체 순서는 8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더 일찍 하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너무 일찍 하면 잠들기 전에 몸이 염증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너무 늦으면 황금 배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인천에 사시는 6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3년 동안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요.
이 지압점 순서만 11일 밤 동안 실행한 후 그분이 제 병원에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다시 빨래를 널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분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순서대로 이 7개의 지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제 이 야간 요법의 5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치유 과정을 완전히 방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한 가지 실수가 여러분이 수개월 또는 심지어 수년 동안 고통 속에서 깨어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제가 수면 전 압력 해제 순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요가도 아닙니다. 눕기 정확히 30분 전에 수행해야 하는 특정 3분 루틴입니다. 왜 30분일까요? 신체가 수면 중 치유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부교감 신경계 반응을 시작하려면 이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침 경직을 경험할 때 실제 손상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 신체가 가장 깊은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데 관절이 압박된 자세로 고정되어 있으면 염증이 해소되는 대신 악화됩니다. 관절의 천연 윤활제인 활액이 걸쭉하고 정체됩니다. 아침이 되면 하룻밤 사이에 몸이 20년은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압력 해제 순서는 바로 이 문제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제가 벽나선이라고 부르는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벽을 향해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양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서 벽에 평평하게 대세요. 이제 아주 천천히 손바닥을 고정한 채 상체 전체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며 깊은 호흡을 5번 하세요. 왼쪽 옆구리를 따라 엉덩이에서 어깨까지 부드러운 당김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돌리세요. 이것은 유연성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막이 방어적 긴장을 풀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74세셨고 매일 아침 딸의 도움을 받아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분 눈에서 수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벽나선 기술을 가르쳐 드렸을 때 회의적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너무 간단해 보였고 너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3주 후 목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독립성을 되찾으셨던 거죠. 이 순서의 2번째 동작은 골반 시계입니다.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놓으세요. 이제 골반이 시계 문자판의 중심이라고 상상하세요. 천천히 골반을 기울여 허리를 바닥에 누르세요. 그게 12시입니다. 그런 다음 반대로 기울여 허리를 약간 아치형으로 만드세요. 그게 6시입니다. 3시와 9시도 움직여보세요. 30초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움직이며 깊게 호흡하세요. 이것은 요추를 움직이게 하고 장요근을 풀어주는데 이 근육이 종종 엉덩이와 무릎 통증의 숨은 원인입니다. 3번째이자 마지막 동작은 어깨 재설정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오른팔을 어깨 높이에서 곧게 뻗으세요. 왼손을 가슴 앞 바닥에 받침으로 놓으세요. 이제 엉덩이를 포갠 채로 왼쪽 어깨를 뒤로 그리고 아래로 등 뒤 바닥 쪽으로 돌리세요. 바닥에 닿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만 가세요. 5번 호흡하며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이것은 흉추를 엽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고 수면 중 호흡과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3가지 동작을 잠들기 정확히 30분 전에 하십시오. 눕기 직전이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 조절은 수면이 시작되기 전에 신경계가 변화를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른 모든 것의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야간 프로토콜의 6번째 핵심 단계는 제가 압력점 재설정 순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일 기술만으로도 아침에 팔을 거의 들 수 없었던 환자들의 움직임을 회복시켰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기 전에 지난 봄 강남에서 제 병원에 오신 68세 박 여사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너무 심한 어깨 경직으로 깨어나서 딸이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세 자녀를 키운 성인 여성이 통증 때문에 셔츠 단추도 스스로 잠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물리치료, 비싼 한약 파스, 심지어 친구가 추천한 자석 팔찌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낮에 증상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진짜 문제는 밤에 자는 동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간 경직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중에 막히는 특정 압력점들이 있습니다. 교차로처럼 생각하십시오. 한 교차로가 막히면 전체 시스템이 정체됩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림프액이 축적됩니다. 수면 중에 제거되어야 할 염증 물질들이 그대로 머물러서 관절에 고이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끔찍한 아침 경직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중요한 3곳의 압력점은 두개골 기저부, 어깨뼈 사이, 그리고 허리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무작위 위치가 아닙니다. 척추 신경이 나와서 전신의 염증을 조절하는 부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점들이 수면 전에 올바르게 활성화되면 밤새 배출 경로를 열어두는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목 뒤쪽을 만져보십시오. 두개골과 척추가 만나는 오목한 부분이 느껴지십니까?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압통이나 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지점은 이미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막힘이 직접적으로 아침 통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 배운 정확한 순서가 있는데 5일 만에 그녀는 스스로 옷에 단추를 잠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에 단단한 바닥에 평평하게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부드러운 침대가 아닙니다. 얇은 매트를 깔은 바닥이 완벽합니다. 테니스 공을 가져와서 두개골 기저부,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정확히 놓으십시오. 머리에 무게가 필요한 정확한 압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확히 3분 동안 그대로 있으십시오. 통증, 어쩌면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이 막힘이 풀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을 어깨뼈 사이 척추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똑같이 3분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십시오. 숨을 참지 마십시오. 호흡이 림프액을 이동시킵니다. 적절한 호흡 없이는 이 기술의 효과가 70%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을 허리, 벨트가 오는 위치에 놓으십시오. 3분 더 있으십시오. 이 시점에서 등을 통해 따뜻한 감각이 퍼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따뜻함은 순환이 부족했던 부위에 신선한 혈액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하고 나서 즉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9분간의 압력점 활성화를 마친 후에는 추가로 5분 동안 평평하게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재조정되도록 합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과정을 중간에 방해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은 2주 동안 매일 밤 이것을 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이 깨어났습니다. 14일째에는 완전한 운동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최근 그녀는 공원에서 손자와 놀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팔을 머리 위로 높이 들고 완전히 통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적인 야간 회복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기본 생리학입니다. 문제는 오늘 밤 실제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왜 기존의 접근법이 실패하는지에 대한 과학을 다뤘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전국에 걸쳐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의 침대에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단계. 잠들기 30분 전에 제가 3중 해제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른손을 왼쪽 어깨에 놓으십시오. 부드럽게가 아니라 단단하게 압력을 가하고 천천히 앞으로 5번 원을 그리십시오. 반대쪽도 똑같이 하십시오. 다음으로 손가락을 깍지 껴서 머리 뒤에 놓으십시오. 목 뒤쪽에 통증이 아닌 명확한 긴장감이 느껴질 때까지 턱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십시오. 정확히 2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등을 대고 누워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좌우로 10번 흔드십시오. 이 순서는 조직에서 축적된 염증 표지자들을 씻어냅니다. 이 준비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최대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수면 자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 전체를 망치는 부분입니다. 제 말은 절대로 지지대 없이 평평하게 등을 대고 자지 마십시오. 척추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 베개를 가져와서 무릎 아래에 놓으십시오. 이 단일 조정만으로 허리의 압력이 43% 감소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신다면 같은 베개를 무릎 사이에 놓으십시오. 위쪽 다리는 반드시 절대 아래쪽 다리 위에 몸을 기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골반의 회전을 일으켜 아침까지 염증을 유발합니다. 어깨, 즉 누워있는 쪽 어깨는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야 하며 체중에 직접 눌려서는 안 됩니다. 3번째 단계는 황금 시간 활성화 지점입니다. 수면 후 정확히 3시간이 되면 신체는 가장 깊은 한겸증 주기에 들어갑니다. 깨어날 필요는 없지만 밤중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면 즉시 이것을 수행하십시오. 누운 채로 양발을 머리 쪽으로 구부리고 5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으로 펴십시오. 3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5초간 세게 쥔 후 풀어줍니다. 총 18초가 걸리며 이것은 나머지 밤 동안 림프 배수 속도를 2배로 높입니다. 이제 아침 프로토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아산병원 응급실에서 보는 환자들 중 절반은 일어난 후 처음 30초 이내에 다쳤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린 다음 다른 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발목을 돌립니다. 머리를 왼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한 후에만 일어나 앉으십시오.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1분간 앉아 있으십시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6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는데 그분은 11년 동안 50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11년입니다. 팔을 허리 위로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 프로토콜을 3주간 시행한 결과 옥상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면 생리학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중 이완 동작을 수행하십시오. 베개를 올바르게 배치하십시오. 밤중에 깨어나면 18초 활성화 동작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서기 전에 움직이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7일 연속으로 이것을 하십시오. 8일째 되는 날 몸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약속해 주십시오. 댓글에 오늘 밤 올바르게 자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건강하고 튼튼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통증을 느끼며 일어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간단한 행동 하나로 그들의 수년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은 어제가 아닙니다. 2번째로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밤 당신의 침대에서입니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십시오. 이것을 하면 잠자는 동안 통증이 사라집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김 박사의 야간 프로토콜 중 어떤 부분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수면 자세 조정입니까? 아니면 취침 전 압박점 기법입니까? 어떤 것이 공감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건강 지식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납뻣뻣함과 통증으로 일어나는 친구 및 가족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